안녕하십니까. 슬롭파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리츠 투자, 전형 절세 계좌인 리츠 분리과세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앞에서 설명하고 분리과세, 저율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결국 워낙 부동산에 큰 규모의 그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그걸 운영해서 그 배당을 주식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리츠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이 리츠는 90% 이상을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역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발생을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0% 이상 배당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워낙 큰 규모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소액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부동산의 단점인 유동성 부족이 이 주식을 통해서 높은 황금성이 가능하고요. 또 부동산 관리에 대해 그 부동산 운영회사가 전문적인 관리를 한다. 그리고 이게 공시를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동산의 그 어떤 운영에 대해서 투명한 공시가 가능한 게 장점이고요. 반면에 단점은 금리 변동 리스크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리츠에 대해서, 리츠는 보통 일부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게 되는데, 금리가 높을수록 그 배당이 감소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배당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어서 금리 변동의 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은 그대로다고 해도 아무래도 주식이다 보니까 주식 전체 시장의 변동성에 일부 그 같이 싱크업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한 작년과 재작년에 가장 큰 이슈였기도 했죠. 유상증자의 리스크에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리츠가 운영 중에 부동산을 새로 살려고 하면 자기 자본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90%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새로 살 때 일부는 대출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일부는 또 기존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게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일반 부동산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임대 부동산이다 보니까 공실이나 임대 리스크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츠는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용사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나 리스크에서 조금 더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리츠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리츠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리츠들을 한꺼번에 한 10개 정도 이상을 모아서 분산 투자나 또 이 리츠는 월 배당 상품이 아닙니다. 원래는 리츠는 4월, 7월 1년에 2번에서 4번 분배를 하는데, 리츠 ETF는 이거를 골고루 월로 나눠서 월 일정한 수익으로 월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리츠보다 거래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규모도 당연히 더 크기도 하고, 아무래도 일반 리츠 한 단일 종목은 여러 가지 이슈나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리츠 ETF는 분산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용이해서 거래 용이성도 훨씬 높은 편이 있습니다. 일단 리츠 종목들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에 한 25개 정도 있는데, 보시면 제가 일단 1위에서 10위까지 시가총액이 큰 것들 위주로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 사실 봐야 될 거는 크게 두세 가지 정도입니다. 주가 배당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이 정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으로도 사실은 보면 좋겠죠. 물론 주식이라 보니까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사실 배당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대부분 일정하게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등락보다는 이 배당률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아무리 낮아도 6%,
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이런 경우에는 매각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높아서 이렇게 높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6%에서 10% 안쪽으로 대부분 그 형성이 돼 있고요. 사실 그래서 리츠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일반 그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용이한 게 내가 리츠에서 7% 정도를 그 목표로 잡는다고 하면 주식과 배당금을 나눴을 때 한 7% 이상이 되면 투자를 하고 7% 이하면 조금 그 매입하는 걸 보류하는 그런 그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어서 일반 투자보다는 오히려 배당주 위주로 배당률을 기초로 해서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일반 리츠는 사실 1년에 2번에서 4번, 그러니까 분기 아니면 반기별로 보통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2월, 5월, 8월, 11월, 뭐 신한 글로벌은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배당을 하는데 이런 걸 조금 더 원활하게 위해서 리츠 ETF는 이 종목들 중에 10개 또는 20개를 그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배당금들을 월마다 일정하게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 하나하나 리츠 상품에 투자하려면 이 상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리츠 ETF에 투자하면 어떤 리츠 ETF 운영사의 기준과 또 리스크가 있으면 그거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ETF들은 같이 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처음 투자할 때는 리츠 ETF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리츠 ETF 그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만 해도 뭐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써놨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코덱스, KB스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한국자산운용에서 하는 에이스 자산운용에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도 그 리츠가 있고 국내 리츠뿐만 아니라 해외 리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종류는 되게 많고 보시면 TR은 배당금을 포함한 그 주식 가치까지 함께 포함된 그 연 수익률인데요. 보통은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연 수익률은 배당금을 포함하면 굉장히 높고요. 단지 그 세 번째 있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은 아직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약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한 8월 이 정도에 그 출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익률이라서 이건 조금 좀 다르고요. 대부분은 그 12%, 7%, 어떤 건 마이너스 1%, 15%뭐 굉장히 그 여러 개 그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배당금과 그 주가 수익을 함께 뽑은 TR이고요. 주가 수익만 보면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주식 시장은 굉장히 높은 거에 비해서 리츠 부동산 ETF나 리츠의 그 주가 상승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뭐 1년인데도 4%, 마이너스 0.5%, K리츠는 마이너스 7%, 뭐 그 미국 그 리츠도 생각보다는 7.8%는 물론 낮지는 않지만 그렇게 높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주가에 대한 그 상승률인데 그것보다 리츠를 투자한다면 사실 분배율을 위주로 봐야 되겠죠. ETF도. 아까 리츠 단일 개별 상품에 대해서는 6%에서 뭐 10%이 정도였는데 보시면 국내는 한 6%에서 8% 일정하게 배당을 월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ETF들도 월 일정한 흐름으로 한 4%에서 한 6% 정도 사이에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리츠 분리과세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그건 국내 ETF에 해당하는 거고 저는 해외 ETF는 절세계좌 IRP와 연금저축에서 그 이 ETF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덱스 리츠와 그 다음에 일본 부동산 리츠, 코덱스 둘 다 미국과 일본에 이렇게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츠 분리과세 계좌가 어떤 건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리츠 분리과세를 이용해야 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15.4%가 일반적인 그 배당 소득세인데 이 리츠 분리과세 계좌를 이용하면 9.9%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율
과세된다는 얘기고,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그 절세 계좌라고 하는 ISA와 거의 같은 저율 과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입니다. 저율이면서 분리과세라서 뭐 공용소득종합세나 아니면 2천만 원 초과로 인한 뭐 건강보험, 뭐 여러 가지 그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들에서 해칭되는 분리과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천만 원, 조금 이따 말씀드린 투자 한도 5천만 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절세 상품으로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그 리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배당을 주로 활용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한 배당에 대해서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츠 분리과세를 투자하려면 조건이 좀 있습니다. 1인당 투자 한도는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유 기간은 3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와이프 둘 다 투자를 각각 1인당 5천만 원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 기간은 2026년 말 매수분까지입니다. 2026년 말까지 매수를 하면 3년간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년 10월에 했다. 그럼 2029년 10월 이때까지 이렇게 3년간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2026년이라고 하는데 적용 기간이 근데 작년에도 한번 이게 일몰이 유예됐고요. 그래서 이건 또 유예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또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 말까지가 적용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조건은 다른 건 없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 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리츠 분리과세는 그냥 ETF를 매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ETF 매수를 했으니까 분리과세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과정이 증권사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조금 복잡해서 저는 그냥 직접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했는데 미래에셋증권의 지점에 가서 신청을 했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아예 리츠 분리과세 계좌를 별도로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체 한도도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 안에서만 리츠를 투자하면 자동적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증권사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화로 물어보도 좋지만 한번 지점을 방문해서 리츠 분리과세 계좌를 오픈하는 것도 이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츠 분리과세를 아까도 얘기했던 개별 주인 아까 말씀드린 신한이나 대신 이런 거를 개별로 투자를 전부 다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투자하는 건 이 상품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마다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ETF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적었는데 이 중에서 리츠 분리과세 되는 리츠 분리과세 되는 ETF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리츠 ETF도 또 분리과세 되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 일단 해외 거는 안 돼요. 해외는 리츠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도 맨 처음엔 저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는 리츠는 이게 분리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두 가지 다른 여러 가지 국내 리츠도 있지만 제가 알아본 거는 두 개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그리고 시가총액도 꽤 높은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이건 분리과세가 되고 또 자산운용 홈페이지에도 된다고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출시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 액티브입니다. 요것도 분리과세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산운용사에도 나와 있고 제가 한번 연락해서 알아봤더니 이거는 분리과세 된다고 회신해 왔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위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면 사실 요 두 가지 위주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건 시가총액도 낮고 분리과세가 되는지도 불명확한데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나라 대형 회사에 그래도 시가총액도 크고 확실한 이 두 가지 ETF 안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잠깐 ETF에서 설명드리면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는 시가총액이 한 5,400억 됩니다. 요게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아니고요. 요 맨 처음에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처음에 나와서 그 시가총액이 가장 큰데 요즘은 대부분 이 리츠 분리과세라든지 또 그 수수료도 이게 더 낮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서 대부분 요즘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의 그 연 평균 토탈 수익률은 한 7.5% 되고요. 그러니까 리츠 ETF의 그 수익률은 사실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가에 이리희비할 필요는 없고 분배율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분배율이 현재 한 8%에서 9%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 리츠 인프라를 한 2, 3년 전만, 아니 1,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6에서 7%가 일반적이었는데 그 가격이 주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분배율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주요 투자 자산은 국내 리츠와 그 다음에 맥쿼리 인프라에 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근데 이 주요 투자 자산은 사실 우리나라 그 리츠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코덱스나 타이거 리츠나 우리 국내 리츠들은 그 자산 항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타이거도 리츠는 맥쿼리 인프라랑 우리나라 리츠 뭐 한 9개 종목 이 정도를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라서 거의 상품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타이거 리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올해 한 9월 달 정도에 출시된 상품인데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 액티브.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출시가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출시는 나중에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출시한 상품인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탑10 액티브. 시가총액이 올해 출시한 거에 비해서는 작지 않고요. TR과 그 PR 이것도 이게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성과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검증되지 않았고 분배율은 한 3번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연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6.5% 정도 되고요. 주요 투자 자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인프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요게 조금 치고 올라오는 이유가 분배율을 보시면 당연히 뭐 그냥 한국 코덱스 거를 투자하지 뭐 타이거 이거를 새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관점이 액티브에 좀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 리츠의 가장 큰 작년과 재작년의 리스크가 뭐였냐면 유상증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주가가 폭락하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거 리츠 부동산 2% 탑10 액티브는 액티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주식을 조정하고 주가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뭐 투자나 아니면 분배금을 자산운용사에서 조절을 하는 거를 하겠다 이렇게 초반에 출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분배율이 조금 낮지만 나중에 혹시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대응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상품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코덱스도 나쁜 건 아니지만 코덱스 리츠는 패시브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있는 리츠들이라고 하면 그냥 패시브 성격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산운용사의 액티브나 돌발적 리스크를 반영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상품 위주로 뭐 리츠 분리과세 계좌나 그다음에 IRP, ISE 이런 데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츠 절세 가능 계좌는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리츠 분리과세 계좌, 배당세율 9.9% 분리과세한다는 이 계좌뿐만 아니라 ISA나 IRP, 연금저축에도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뭐 IS의 가장 큰 세금 혜택은 200만 원 비과세, 초과분에서는 9.9% 분리과세되고 IRP 연금저축은
그 납입 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령 시에도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 돼서 사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다 리츠를 투자할 수 있지만, 리츠를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미국 리츠라든지, 일본 리츠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고 조금씩은 그 리츠 상품들을 ISA나 IRP에서 투자하고 있지만, 분리과세에서 전체를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큰 그 포션을 비중을 가지고 리츠에는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는 리츠를 투자한다고 하면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계좌에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ISA나 IRP는 좋은 상품들도 많고 또 다른 배당 상품이나 뭐 인덱스 상품들, 그 다음에 해외 리츠 상품들을 여기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 국내 리츠는 분리과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슬로우 파이족 같은 경우에는 또 부부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와이프, 그 다음에 이게 5천만 원씩이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된다면 아이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아이들한테 배당 투자보다는 아무래도 인덱스 투자나 뭐 S&P 500이나 이런 거 투자하는 게 향후로는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투자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배당 측면에서는 가족들이 전부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5천만 원씩. 그래서 나 혼자만 하면 5천만 원, 뭐 배우자 같이 하면 1억, 그 다음에 또 아이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분리과세 계좌를 이용해서 국내 리츠는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리츠는 어떤 주가 상승으로 그 자산 수익을 얻는다고 보다는 파이어족이나 조기 은퇴했을 때 이 배당이 일정하게 그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 흐름의 자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배당 중심으로 봐야 되는 자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이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리츠는 연금 자산의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